좋은 글이란 뭘까요?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인데 이게 참 답하기 어렵죠. 네, 맞아요. 당신이 보내주신 그 리터러시 교육 자료 보니까 딱 그 고민이 나오더라고요. 학교 선생님들 학생 글 평가할 때요. 네네. 같은 기준표를 써도 이 선생님은 이게 좋다. 저 선생님은 저게 낫다.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게 현실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좋은 글을 보는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고 평가는 왜 어려운지. 그리고 요즘 AI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인공지능. 그게 글쓰기 평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사실 글쓰기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 좋은 글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면 평가의 공정성, 신뢰도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점수 매기고 끝.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글쓴이의 성장을 도우려면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할까?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자료에 나온 그 김교사 사례만 봐도 그렇잖아요. 같은 반 학생들 글인데도 선생님들 평가가 막 엇갈리고. 그러니까요.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이게 평가 방식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글 평가 방식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하나는 총체적 평가라는 거예요. 총체적 평가요? 그건 어떤 거죠? 글 전체를 쫙 읽고 나서 받는 그 인상, 느낌, 이걸로 점수를 주는 방식이에요. 뭐랄까, 식당 가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험으로 여기 맛집이다 아니다 평가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? 아하, 이해가 되네요. 빠르고 직관적이겠어요. 네, 빠르죠. 근데 단점은 왜 좋거나 나쁜지 구체적으로 딱 짚어주기가 어렵고 또 평가하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구체적인 피드백이 좀 어렵겠네요. 그럼 다른 하나는 좀 더 세세하게 보는 건가요? 맞습니다. 그게 분석적 평가인데요. 이건 뭐 내용, 조직, 표현, 문법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. 마치 요리 평가할 때 재료, 조리법, 플레이팅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처럼요. 네, 딱 그거예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기는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? 그렇겠네요. 항목별로 다 봐야 하니까.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항목에 더 비중을 둘 거냐, 여기서 또 평가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내용은 진짜 참신한데 문법 오류가 너무 많다. 이러면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? 어렵네요. 여기서 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요. 그렇죠. 결국 어떤 방식을 쓰든 평가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게 그 예비 국어 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좋은 글의 기준이 크게 한 6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. 그 6가지가 뭐였죠? 한번 볼까요? 첫째는 독자한테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글, 영향력을 중시하는 거죠. 둘째는 마음을 탁 건드리는 어떤 정서적 울림이나 공감을 주는 글, 이걸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. 공감. 중요하죠. 셋째는 아이디어나 표현 방식이 아주 신선하고 독창적인 글, 참신성이죠. 개성을 높이 사는 거예요. 네 번째는 아마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명료한가 이런 구조를 중시하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논리적인 흐름 같은 거요. 다섯째는 얼마나 쉽게 술술 잘 읽히냐, 가독성. 이걸 또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. 저도 좀 가독성 중요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 6째는 문장이나 어휘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냐, 표현력, 그 자체를 중시하는 시각이에요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근데 이 중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. 그럼요. 설명문 쓸 때랑 편지 쓸 때 좋은 글의 기준이 다르잖아요. 글의 목적이나 종류, 또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이 6가지 기준을 전부 다, 그것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거겠네요. 자료에서도 그 인지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던데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글의 구조, 그 짜임새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참신한가 하는 점은 좀 놓치기 쉽거든요. 반대로 표현의 아름다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용의 논리가 좀 흐려질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로 어떤 기준을 좀 중요하게 보는구나. 이걸 스스로 아는 거.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기준들, 내가 좀 소홀히 했던 기준들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.
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내가 가독성을 중시한다면 일부러라도 참신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글을 다시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 거군요. 네,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보완하는데 인공지능,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. 네, 그렇죠. AI는 일단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준다고요? 네, 특히 인간 평가자가 약간 감으로 느끼긴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. 예를 들어, 이건 만점 주긴 좀 그렇고 4점인데 왜 4점이지? 이런 거요. 아, 네네. 그런 경우 있죠. AI는 그런 걸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가령 문장 구조는 명료한 편이지만 사용된 어휘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글쓰기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는데요? 내가 쓴 글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뭘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. 네, 물론 뭐 AI가 글의 어떤 깊은 의미나 진짜 창의성 자체를 이해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요.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분석 도구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.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. 요즘 AI 도구들 많으니까요. 맞아요. 자, 오늘 좋은 글이란 무엇인지, 그 기준은 얼마나 다양한지, 또 평가는 왜 어려운지,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과 AI의 가능성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. 평가의 주관성을 넘어서려는 여러 노력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청취자 여러분께도요. 우리가 좋은 글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지려고 하고 또 AI 같은 걸 활용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노력이 혹시 글쓰기를 너무 예측 가능하고 좀 안전하기만 한 틀에 박힌 방향으로 이끄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없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글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풍부하고 발전된 글쓰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